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인원이 조금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봄과 돌봄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조정하는데, 작년에 서울 안 뽑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확장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그 사전 예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예측해서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잖아. 한 명을 뽑아도 덜하다 내 설명했죠. 제주도 한 명 뽑았었어요 전에. 근데도 합격시켰단 말이야. 알겠죠? 자, 지난주까지는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꼼꼼히 이런 부분이 있다 다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오늘부터는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접할 텐데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출발하겠어요. 우리가 사회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관계는 큰 틀이 두 가지야. 그 갖고 있는 유목화를 알고 들어가면 공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 관계라는 건 뭐, 나와 누구의 타인의 관계를 초점 맞추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식화를 제가 왜 드렸냐면, 공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구조화가 됐을 때 자기 지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김용학 교수님이 쓴 저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하나는 사회화, 하나는 사회과학의 지식이라고 하죠. 사회과학의 지식, 사회과학 지식이라고 하고 또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사회관계 문제는 큰 틀이 두 가지 범주에서 출제가 되는데, 2022년도, 2023년도는 세 문항씩 나왔어.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됐는데, 2024년은 두 문항인데 조금 쉽게 냈어. 그러면 2025년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세 문항이 될 수 있고, 세 문항 15점이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되냐? 사회화라는 것은 뭐뭐화, 쉽게 말하면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자아중심적 사고꾼 아이들이 나만 생각하는 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지. 자아중심성에서 타인중심성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불이 켜 있어. 그러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지. 그걸 왜 지켜야 돼?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성장해 가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거. 사회성이죠, 사회성. 그리고 사회적 규칙이죠. 규칙을 배워나가는 두 가지라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된다, 이거. 그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다, 여기 시험지 다 있어. 나 거짓말을 뻥 안 쳐, 진짜.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하나가 다 시험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감정이입이 있다 합시다. 감정이입이 있으면 감정이입에 관련된 주변 언저리를 정확히 공부를 해야 돼. 이번에도 2024년도 감정이입이 나왔자. 그래서 호프만을 냈지. 자, 한번 출발해 보겠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갖고 있는 그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되죠. 지식, 태도, 기술, 기능이라고도 하죠. 스킬. 그런데 이 사회관계에서는요, 여기에 가치가 더 붙어. 그래서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이것도 내가 엄청 강조하다가 최근에 2024년 출제했잖아. 22년도에. 그러니까 결국 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출발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큼 잘 이러자 다 배웠을까? 보자. 첫 번째, 사회성부터 모르겠어. 사회성. 자, 무슨 개념 알아야 돼? 자아 개념. 내가 누구냐? 그래야 타인을 알 수 있겠지. 그 범주적 자아가 시험에 나왔지. 애착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보울비에. 다음 요 성역할.
얼마나 많이 내요. 얼마나 많아서. 벤두라 아시죠? 자, 동일성, 안정성 기억나시죠? 항상성. 틀리면 아니 돼요. 사회인지 뭘 얘기하는 거. 셀만 기억나실 거예요. 한 6, 7문제 써먹었죠? 사회인지.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대표적 누구야? 비아제 기억나시죠? 타율적에서 자율적 기억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콜복 이렇게 연결돼요. 다음 친사회적 행동입니다. 이 친사회적 행동 갖고 2023년도 구체적으로 또 물었죠. 그래서 중재적 거래 중재적 측면이 시험 좀 어려웠었죠. 2.4 우정도 2번 나왔어요. 셀만. 다음 여기에 권위 및 공정성 여러분 알다시피 분배 기억나시죠? 데이먼의. 그리고 근데 이제 리더십 이런 건 출제되지 않았죠. 그 다음 무슨 지능?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속에서의 정서지능에서 셀러비 앤 베이어 기억나야 돼. 또 써먹어. 또 물어. 그런데 주변 언저리를 정확히 알아야겠다. 알았어요? 자, 이러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태도, 가치, 기술을 배우느냐. 요 사회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규칙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가 개념에 보시면 그 6차 때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6차 때는 6차 유치원 교육 때는 질과 경환이 전통도 다정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사회과학 지식이 6차 때 8가지 있어. 자, 무슨 개념? 지리 개념. 1 이렇게 외워. 그럼 인출할. 그 다음 경제, 그 다음 환경, 다음 전통, 다음 통일, 다문화, 정보. 자, 여기서 조금씩 변화됐을 뿐이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역사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민주사회 요번에 출제했죠. 경제 4번 나왔어요. 환경 나왔고 북극곰, 전통문화 다문화죠? 전통과 문화. 정치는 안 나왔죠. 지리 요번에 2024년도에 다 5점짜리 됐지. 인류도 안 나왔고 국제에도. 이러한 사회성하고 사회 규칙을 통해서 아이들 뭘 봐요? 누구 표현? 자기 표현. 그다음 무슨 이입할 줄 알았대? 감정이. 아, 너가 아프구나. 넘어서 아프구나. 이렇게. 피가 나네? 무슨 이입? 감정. 임퍼스라고 그래. 임퍼스. 영어로 임퍼스라고 그래. 공감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 심퍼스야. 이거 차이를 잘 모르는 강사들 많던데.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공감이. 사실은.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임퍼시하고 심퍼스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뭡니까? 아, 너 마음이 그렇다는 거가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공감이 되진 않아요. 내 말 알겠어요? 무슨 담당? 역할 담당. 성역할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책임감이 있어. 가치 교육이죠.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문제 해결 과정 시험에 나왔죠. 자, 두이가 뭐라 했어? 러닝 바이 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물어볼게. 왜 교육을 받죠?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왜 교육을 받죠?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업도 갖고 왜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야. 결국은 문제 해결력. 응?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쇼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쿠팡에서 사야 될지 뭐 고민 많이 하죠? 그거 다 무슨 역이야?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아, 내가 대학을 나와서 공부했고 전공이고 해서 아무 도우면 천만의 말씀이야. 그걸 통해서 자기 살아가는 데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야. 근데 그 문제 해결력을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키워 나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장난감이 한 개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울 것인지 양보할 건지 신사적 행동이 되겠죠. 그것도 다 문제야. 그다음 무슨 결정? 의사 결정. Yes, no. 여러분들 쇼펜하우가 뭐라고 그랬죠?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어. 맞는 얘기야. 여러분 알아두세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만이 자기를 사랑해. 물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도 있겠지.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공부해. 나만을 위해서. 무슨 뜻이야? 자기를 알 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게 인생 아니야? 너 철학적이랬나? 오케이. 자, 그리해서 내가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알겠는가? 머릿속에 이 그림이 딱 그려진 상태에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본격적으로 내가 감정이입에 대해서 완벽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 다음 정서지능에서 공부했다. 가치병료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달 외워서 답을 쓰는 것은 멍청한 게 없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머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 구조가 이렇게 조직화가 돼 있어. 알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출발한다. 자, 보자. 그래서 다는 설명 못하지만 찍고만 넘어가겠어. 이거 하다 보면은 밤새 석 달, 넉 달 해도 다 끝나지 못해. 첫째. 2017년도에 우리가 창의성 기법적 브레인스토밍 하면 나왔어.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에 관련해서 뭡니까? 유창성이죠. 유창성. 우리가 창의성 구성에서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민감성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야 돼. 그래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뭐가 나냐면 미국 전국 사회교육, 사회과학의 지식 중에서 문화. 여기 문화 있죠? 문화? 요거 답 쓰는 거였어. 문화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너만 스파크. 무슨 교육? 반편견 교육에 따른 목표가 나왔어. 긍정적 무슨가? 자아적. 자아 표현했죠, 아까? 그 다음 이제 사회교육의 접근법인데, 관광식 교수법. 뭡니까? 수박 겉핥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깊이 아는 게 아니라 대충대충 아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관광식 교수법이 시험에 또 나왔어. 관광식 교수법. 공유율 접근법 아시죠? 3살 때, 4살 때, 다 때 똑같은 거죠. 다음 인성교육이 나왔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2019 개정 유치원교육 이전을 강조되는 인성교육 있죠. 질서배려 협력. 다음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프로이드 뭐야? 심리 성적입니다. 하나씩 다 생각해야 돼. 내 말하는 거 기억이 나야 돼. 다음 감성개발이 2000년도 나왔어. 그러니까 6차 때인데 6차 때 강조된 게 감성개발과 창의성 교육이었거든.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 지도, 자유선택 개별적인 활동이죠.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싸우려는 레이저가 되나? 잘 보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상황. 싸움이죠, 싸움.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거. 이제 관련된 활동 표현. 그 다음에 누구 감정을? 친구 감정을 알고 함께 느낄 수 있다. 감정이입이겠죠? 2023년. 보자. 감정이입이 또 나왔어. 타인의 감정, 기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에서 대리적 이거를 감정이입을 한다. 감정.
그 다음에 세분의 다른 감정을 공유한다. 많이 나왔죠? 메이어 셀러비의 정서지는 감정이미 벌써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가지고 또 낸단 말이야. 준비하셔라! 다음. 마시멜로 만족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아시죠? 기다리면 선생님이 뭐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뭐 그런 거지. 이게 정서 조절이야, 이것도. 그래서 공격성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트업 해서 도구적 공격성이냐 적대적 공격성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목적적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오늘 여러분 알잖아. 생일 파티 오지 마. 의도적.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구적 공격성 감소되면서 의도적 공격성이 증가돼. 핵심을 갖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교육은 브론펜 브루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족, 사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에 관해서 시험에 이제 형태 몰았어. 요즘에는 뭐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세터민 가족도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다문화죠. 다문화 가정이 2012년부터 연결돼서 2023년도에 또 나왔죠. 다문화. 다음 이건 사키 영역에서 갈등사의 단계적 문제예요. 이건 이제 주관식 쓰는 거예요. 사키 영역. 그러니까 참고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드릴게. 답 쓰는 요령. 자, 사키 영역. 무슨 상황? 자, 사키형에서 나와 친구랑 갈등이 벌어져. 그러면 항상 그 영역에는 규칙이 있어. 나의 감정 조절은 타인의 이해. 이렇게 맥락을 갖고 지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첫째는 규칙을 몰라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자신이 조절 못해, 감정 조절 못해서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이게 답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자. 과거에 6차 때는 거의 다 단답형과 다 서술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문제, 그 다음에 개선 방안, 지도 방법 쓰는 게 포인트였어. 신뢰, 자유, 선택, 성유화된 노래가 되는 원인과 성유형화된 뭡니까? 남자아이들은 쌓기놀이만, 여자아이들은 인형놀이만.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요 문제는 아주 좋은 거야. 또 써먹을 수가 있어. 성유형화되는 원인과 개선 방안은 2025년도도 써먹었어. 성역학 고정관념과 연결시켰어. 그 다음 쌓기놀이에서 공격행동 지도 방법. 아까 봤죠? 하트업이 공격성이 2015년에 나왔어요. 근데 보자. 내가 연도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사키노르 공 2002년도. 그러면 13년이 지내도 아이들 공격성에 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럼 10년 지난 2025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올해 시험 나와. 준비해야 돼. 공격성. 다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유한 태도를 기른다. 또 감정의 변화다. 양성평등에 관해서도 2006년도 나왔어. 물론 그때 이제 장학자료가 교육부장. 그러니까 6차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그 교육부 장학자료가 많이 나왔었어. 근데 최근도 많이 나오긴 하죠. 놀이 지원이에요. 놀이 실태 실행에 대해서. 자 보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서 무슨 교육에? 양성교육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범교육과정 주장의 양성평등이 답쓰는 거야. 그러면 자 공격성도 하나의 테마라고 그랬어. 시험에 나온다. 무슨 편론도? 양성평등도 한 테마야. 양성평등.
뱀, 성도식 이론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양성평등이 또 나왔죠. 그런데 출발점을 보겠어요. 2006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재밌죠? 이게 제대로 된 공부지. 2023년도에 2018년도 그리고 쉬었잖아. 준비해.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벤두라에 갖고 있는 성역할. 아, 이것도 가르쳐야겠네. 보자. 자,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정신분석 이론 있죠. 엄마, 아빠 역할을 따라한다. 아니다. 사회학습 이론. TV를 통해서 본다. 그 다음에 성인지, 삐아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도식 이론, 개별적. 여기에서 나오는 측면에서 성인지에서 세 가지 나오죠. 성동일시, 성안정성, 성항상성. 글씨 잘 안 쓸 거 내가. 정신분석의 단점은 뭡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도 수동적이야. 근데 여기부터 능동적. 여기는 개별, 개인차. 이렇게 반영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남성성, 여성성이 아니라 내가 글씨를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 기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성 이렇게 써준다. 내가 꼼꼼히 안 써준다. 알았죠? 그 바로 나오잖아.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벤두라 사회학습에서 여러분들 관찰학습을 강조했죠. 주입점 파지 운동에서 동기가 기억나죠? 대리강화, 자기강화. 그래서 자기 효능감도 기억나야지. 쭉쭉쭉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것이 교사 효능감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 다음 보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뭐 설명 안 들어야겠죠. 지능 이론에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인관계 지능의 기억이 나셔야 되고,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존의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의 동등성과 독립성을 강조했고, 좌뇌 우뇌를 다 검사하고, 규준지향적이 아니라 준거지향적까지 기억나지. 잘했어요. 콜벅 도덕성 2000 보자. 도덕성 발달에는 피아제, 콜벅 나눴었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이 써본다. 콜벅이 2000 몇 년도? 8년도 나왔다가 2023년도 나왔어. 셀만 보겠어요. 자, 역할 조망 수용 능력이죠. 조망 수용 타인의 입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여기도 보겠어요. 이제 다 시험 문제. 조망 수용 능력. 출발해 보자. 2011년. 또 언제? 2028년. 2018년이죠. 근데 중간에 2014년. 이렇게 계속 연결돼. 셀마 우정 두 번 나왔어요. 2013년 나왔대. 2020년에도 나왔어. 아이고, 어떡하지. 그 다음에 보자. 이제 세분형 쓰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내용 범죄 내용 알으니까. 친구가 갈등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시험에. 그래서 가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연결돼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 존중, 자유. 그래서 경제 개념, 환경과 연결돼. 사회학적 지식이죠. 그다음 친사회성. 그래서 우리가 아예 사회성이 반사회성과 친사회성에서 친사에서 도와주는 방법 중에 토의 하나의 방법 중에 협동학습이 주제였죠. 그래서 비고축기는 협동학습을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6차 때 나오는 단어가 둘의 소중함을 협력하는 둘의 6차 때 둘의라는 거.
협력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마을에서 모내기를 한다든지 서로 도와주고 기억나야 되죠? 그런 걸 두레라고 써. 그래서 협력과 존중을 강조했어요. 2009년도, 2019.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그럼 파트너 놀이 이론을 생각했죠. 기본적으로 혼자 놀이, 병행 놀이, 연합 놀이,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런 놀이 측면에서도 또 시험에 연결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존중한다. 또 나왔네. 성역하게 나왔죠? 2010년도. 아까 얘기했죠. 양성성. 자, 바깥놀이 시간에 갈등상. 또 나왔네. 공격행동 나왔죠. 생활지도. 다 행정 수송 방법, 타임아웃이라든지 체계적 탈감법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었지. 질서배려 협력, 그 다음에 거친 놀이까지도 나왔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개념 측면에서 지역사회 관심 가지기 위해서 견학, 사전 답사. 그래서 우리가 지리교육에서도 갖고 있는 측면에서 현장학습 나가는 거. 그래서 현장학습 나가 이제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답사? 사전 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사 전, 답사할 때, 답사 후 과정할 때 현장 학습 나가는 과정 전, 현장 학습 중, 현장 학습. 세계 이해 교육이 이제 장학 교육이 있었다고. 세계어라 문화, 점점 다문화. 통일도 한번 나왔어. 지리 개념 보자. 지리. 내가 왜 소리 치는 줄 알아? 지리. 방향과 위치라든지 그런 개념이 있는데 2000 몇 년도? 아싸! 그런데 언제 나왔어요? 2024년. 왜 냈을까요? 우리가 내용 범주 내용에 세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지역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다문화 보자. 다문화가 2008년도 나왔는데 중간에 또 많아요. 다문화 측면에서 시펠드도 그렇고. 다음 2018년 역사 보자. 역사를 몇 년도? 2018년도 나왔죠. 2022년도 또 나왔어요. 다음 경제 뭐 두말할 표 2009년도 2016년도 다문화 2010년도 써놨죠. 2010년도에도 다문화 나왔네. 2010년도. 다음 뱅크스 다문화 또 나오죠. 봐봐. 2021년도. 에이, 다 쓸게. 이게 다 합격의 지름길이야. 더 이상 떠들지 마. 알겠어. 2016년도.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 해외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어. 맞죠?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는 또 나와. 우리 시험에 나왔고. 뱅크스 다문화 교육이라서 출제됐어. 뱅크스. 그래서 뭐 기여적이라든지 보충적인지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범교육과정. 그러니까 양성평등도 그 중에 하나는 들어. 그 생태교육도 마찬가지고 뭐 그 다음에 양성평등 뭐 등등 반편견 이런 게 다 범교육과정. 커다란 수의 교육과정이라. 자, 이제 전체 큰 틀을 내가 설명드렸어. 이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출발하겠다. 어디 갔지? 자, 이번 2024년도 문제네요. 자, 뭘까? 자, 항상 문제 풀기 전에 내가 뭐부터 보라 했어요? 조건부터 보라 했어요. 호프만의 감정이입 발달의 근거야. 자, 문제 푸는 요령 설명드립니다. 학자 나오면 학자 신경 쓰지 마. 그거 나 공부 안 했는데 천만의 말씀 상관없어. 결국 봐. 무슨 이입에 따른 감정이입 발달된. 그러니까 큰 테마는 뭐야? 감정이입에서 나온 거지. 호프만 발달 단계 신경 쓰지 마. 자, 근거하여 3단계에 해당하는데 문제 푸는 요령 3단계라고 써있어. 3단계. 나 이론을 모른다 치고 답을 써보자. 가의 기억에 들어갈 유아의 발언, 어터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했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공부를 외워서 한 개 나오면 제일 장땡이지. 근데도 시험장 가면 공부하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대체로 아니야. 결국 무슨 이입이야? 감정이. 자, 그럼 뭐야?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뭔가 볼까? 가의 기억. 차태현인가 보네. 예찬아! 뭐야? 오늘 토끼 밥 주는 거 내 차례지. 토끼 밥. 나도 같이 갈래. 난 토끼가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제 태연이하고 예찬이가 진짜 난 가기 싫어. 토끼가 무섭단 말이야. 이거 못 쓰면 바보야. 지금 차태현이 있고 예찬이가 있어. 개그맨 예찬이죠? 그런데 예찬이가 무섭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태연이가 뭐 해주는 거야? 누구의? 예찬이의 감정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기억에 답수라는. 이거 틀린 바보지. 그런데 호프만의 3단계 맞춰 써보라고 했어. 그러면 오늘 너 대신 내가 토끼밥 줄까?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넌 토끼가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난 토끼가 좋은데 넌 토끼가 무섭구나. 이게 핵심이야. 이거 틀린 바보라고 그랬어 내가. 자, 그러면 정확함을 위해서 이론을 보자. 감정이 타인의 감정, 기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의 감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호프만은 자, 이렇게 썼어요. 전체적 감정이, 자, 감정의 전 단계야. 자기 중심적 감정이, 그 다음 타인의 감정.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몰라도 답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에 있다면. 자, 그래서 총체적 감정이 전조라고 그랬죠. 영화. 그 다음에 자아 중심적. 타인의 감정. 후기는 타인의 삶의 감정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물었던 3단계는 조망소의 발 타인의 감정이 다르다는 걸 인지한 것이죠. 그런데 4단계는 삶에 대한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어디 갔어? 일시적으로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 삶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된다. 타에 대한 감정이입이 그들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내적 표상과 함께 나타난다. 좀 어렵지. 그래서 호프만 한번 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보자. 유아 시민 교육 내용의 사회과학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성 감정, 하나는 사회과학 지식. A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교사의 행동 중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 쓰고, 교사가 적절한 거. 답. 니은과 디귿의 공통적 시민교육 내용 가지. 이거 다 암기사항이 될 수 있겠다. 자, 보자. 정원, 그건 안 되지. 우리 반 규칙 있잖아. 지킬 건 지켜야 돼. 절대성을 나타내는 거지. 타월적 도덕성. 아, 맞네. 지난번에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 토끼밥 줘 싸우니까 선생님 토끼밥 준 순서를 정해 주셨죠. 정원, 니은. 우리가 토끼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온 거니까 욕구죠. 선생님이 토끼의 밥을 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 성욱이, 선생님이 토끼에 밥 안 주면 안 돼. 선생님 토끼 주면 밥 주면 안 되나? 얘기 꺼냈어. 그럼 안 되지. 우리 반에 토끼를 키우라는 결정 우리 지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토끼를 잘 돌봐야 좋다. 이걸 가지고 A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교사 행동, 적절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교사가 개입을 했단 말이지. 봐봐.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 토끼를 밥을 주겠다고 싸우니까 순서를 누가 정했어? 선생님이 정해줬다. 일단은 규칙도 누구와? 아이들과 함께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선생님 토끼 순서 이게 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없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내 말 맞죠?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지저분해. 암기사항이야, 암기사. 됐다. 지우개가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니은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한 시민교육 내용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건 틀릴 수도 있어. 공부를 안 했으면. 보자. 니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규칙을 지켜야 돼. 민주시민교육이죠. 민주시민교육. 규칙이 있겠지. 질서가 있겠지. 등등. 그러니까 당연히 왜 토끼를 잘 돌봐줘야 하는 거야. 역할이겠네. 우리가 해야 돼. 역할. 자, 그러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미리 나눠드렸죠. 이제 6번째를 먼저 하겠어요. 민주시민교육. 자, 이거죠. 민주시민교육. 자, 뒤도 얘기했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걸 강조. 그래서 제목이 Democracy and Education. 민주주의와 and 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교였죠. 또 교육도 다수교다. 그러니까 뒤는 아주 현명했던 것 같아. and란 단어는 영어인 것은 and란 단어는 우와도 마찬가지야. 이것과 이것이 동등함을 얘기하는 거야. 우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개념이야. 그것을 무엇과 동등한 개념으로 썼어요? 교육이라. 그래서 학교와 사회 이런 저서도 있잖아. 똑똑한 사람이야. 물론 그러니까 그런 진보주의 측면에서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을 했겠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거는 사회과학 중에서 시민학 정치학으로 한 구성원이
시민들이 정부의 일, 시민의 책임과 권리를 알고. 시민의 책임과 권리가 뭘 것 같아? 시민의 권리와 의무잖아. 우리가 뭐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등 있잖아. 그 다음에 권리도 있고. 자, 책임과 권리를 알고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향한 유능한 시민의 기능에서 민주시민. 그걸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한 민주시민의 내용에는 규칙을 배워야 되겠죠? 빨간불. 그 다음 기본 권리와 책임을 알고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기본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야. 그 다음 의무와 역할. 이게 아까웠어. 어디 갔어? 우리가 밥 줘야 된다 했잖아. 의무, 역할. 그거지. 다음 정치적 개념 고수. 그래서 요거 답을 물어본 거야 사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민주시민 개념을 배우는 활동. 규칙을 세우는데 토의해야겠지. 다음 학급 상징물, 기념일, 색깔 정.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공휴일도 다 민주시민에 들어가. 그걸 지켜야 되니까. 국가에 상징하는 것도 민주시민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태극기 하자. 태극기 공감니? 그 다음 선거와 투표. 아주 중요한 거죠. 잘 뽑아야 돼. 알겠어요? 선거와 투표. 아이들과 투표해보는 거죠. 반자뽑기. 무슨 담당? 역할 담당하는 거. 내가 의사 역할, 또 환자 역할, 봉사활동도 여기다.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림 쳤다. 인쇄물 또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고 협동학습을 위한 의사결정. 가정과 가족회. 요것도 여러분 한 번씩 써두세요. 이게 거꾸로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자. 어디 갔어? 오케이. 여기까지 봤죠? 시민교육. 네. 그 답이 의무와 역할. 2023년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붙여놨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2015년에 사회관계 내용 범주 중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근거야.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리을에서 시옷주 교사 반응으로 적절한 이유와 이유를 각각 쓰셔. 이거 채점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호는 맞는데 이유를 잘못 써. 그럼 두 개 다 틀리는 거야. 이게 지금 봐봐. 1점 1점인데 채점할 때 자세히 보면 이게 적절히 써야 1점을 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적절한 기호만 썼다고 해서 채점 난 게 아니다. 알았어요? 자, 이게 사회관계의 내용 범주가 내용이잖아. 자, 여기서 보세요. 나를 알고 소중하고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측면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리고 사회에 관심 가지고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리죠?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진다. 전통이 저희가 아직 안 나왔어. 다양한 문화가 있다. 다문화 2024 나왔죠. 그러니까 큰 틀은 내용 범주 내용에서 출발이 되는데 결국은 똑같아. 자,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더불어 생활하기. 많이 축소된 거죠.
나를 소중히 알고 나의 감정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그 다음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고 존중해서 교사 반응으로 적절히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일단 쓸 수 있겠지. 교사 블럭을 마구 던지는 성욱에게 다가간다. 성욱 누가 내가 만든 블록성을 망가뜨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성욱이 성이 망가 기분이 많이 안 좋겠다. 이제 감정이 해준 거죠. 그래도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교실에는 화를 참아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교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거지. 심울한 표정을 보여 네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답이지. 리을. 선생님 이거 보세요. 거울에 보이는 나를 그렸어요. 어때요? 미음. 그러네. 정원이가 예쁜 너무 잘했어요. 자기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한 거지. 미음은 적절해. 선생님 오늘은 제가 교실 도우미 하는 날이에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 저기 책이랑 장난감 다 했어요. 미음. 태연이는 스스로 정리도 잘 하구나. 좋아. 잘했는데 스스로니까 맞죠? 다음. 얘들아 우리 집에 이제 집에 갈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 가방 챙겨요. 다들 오늘 만든 펭귄 풍선도 잘 챙겼네. 가방을 챙기지 않는 정원이를 보면 정원이 또 다 안 챙겼어요. 그럼 선생님이 정원이 가방을 챙겨주는 동안 성우가 정원이 펭귄 풍선 좀 챙겨줄래? 왜 챙겨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시옷이 잘못됐죠. 니을하고 시옷. 그래서 니을은 나의 감정 알고 상황에 맞게 근거해요. 이와 부정적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해서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근거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갖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쓰는 게 좋겠지. 다음 시옷. 내가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한다. 그거야. 자신이 할 수 자율적으로 반응해. 이렇게 답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범자 내용은 정확히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전에는 이제 이거 하나씩 쓰는 게 답이었죠, 기본적으로. 알겠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대비해서는 그런 걸 준비를 해야겠죠. 자, 기출 2 보자. 질이군요. 아, 그럼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질이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잠깐 쉬었다 하겠어. 길어져요, 이거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어.